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지적 다 마무리 될 것 같고, 이제 등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보면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뭐 일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포기하면 2차 합격이 어려워요. 최소한 절반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등기법이 민법을 좀 공부하고 나면 굉장히 쉬워 보여요. 얼핏 볼 때는. 근데 실제 문제 들어가서 문제 풀다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뭐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기출 문제들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 풀어봐서 답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정도가 되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답을 뭐 확인하고 뭐가 답이다 이런 것보다는 왜 이게 답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자, 오늘 나눠준 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미리 풀어보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와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10분 전에 와서 미리 10문제 정도 풀어보라고 나눠주는 겁니다. 풀어보신 분? 한 분만. 나머지 분들은 뭐 했어요? 예? 어떤 거? 읽어봤다고? 예. 잘하셨어요. 읽으라도 보면 잘한 겁니다. 왜냐면 미리, 제가 이게 지금 나눠준 간단한 게 전범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건데, 이렇게, 이 수준은 실제 출제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실제 문제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조금씩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읽어보고 답을 찾아도 좋고, 안 보이면 그냥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내용이 뭔지를 알고선 들어야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예습 위주로 나가라 했죠. 해당 진도를 문제를 답을 달고 읽든 풀든 해서 한번 미리 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준 문제 보세요. 자, 토지 이동의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 중 봐지 못한 거.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가져가시고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했죠? 몇 가지? 다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신규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 두 번째, 토지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세 번째, 토지 합병할 때.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전부 다 기본 구조는 어떻게 간다 했어요? 원칙과 예외 구조다. 원칙, 예외. 이런 식으로 간다.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 시의 지번 부여 방법에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최종 지번 다음에 이 본번을 순차 부여하는 방법. 이게 예외인데 이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최원수 기억하라고 했어요. 최종 지번 다음에 신규 등록지가 최종 지번 다음에 인접했을 때, 그 다음에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원거리, 여러 필지인 수필지. 이 세 가지 기억해 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분할 시 지번 부여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해라. 알겠죠? 자, 예외.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때는 여기다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합병시 지번 부여 원칙은 뭐예요? 합병시는 자, 선순위. 그 중에서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때는 건축물인 지번을 합병인 지번으로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기 신청이나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있죠.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이 뭐만 쓴다? 본번만 써라.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면 원칙이다. 근데 본번 중에서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첫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적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이런 것은 본번 일자도 안 쓴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수가 부족합니다. 그때는 단지식, 블록식으로 하거나 즉 하나의 단지, 블록을 정해놓고 지번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부번을 붙이는 방식이 이게 단지식이에요. 단지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을 준용하는 경우 공사 준공전 미리 부여할 때 이때 사업 계획도라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기억계 있죠.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시. 이것밖에 없어요. 지번 부여 방법 총 4가지. 방법은 4가지. 전부 다 어떤 구조다?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지번 부여 신규 등록이니까 여기서 지금 원칙을 얘기해줘. 인접투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2번 합병인데 주거 사무실 즉 건축물이 나왔네요. 뒤에 신청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 예외. 예외니까 그 집원은 합병의 집원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분할인데 원칙이죠. 한 필지 분할 전 집원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2번 나오면 돼요. 그다음 네 번째 확정 측량 지역 종전 지번과 직접 지역 확정 측량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으면 이건 예외 들어가 여기 제외시키는 경우죠. 이땐 본번 중에서도 안 쓰는 경우를 얘기했고 5번은 자 시도지사 승인 얻어서 지번 변경 그럼 지번 어디? 여기 지축행 여기 지번 변경 승인 얻어라. 승인 얻을 때 어떤 방법? 이 방법.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그러니까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지번 부여 방법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려면. 그 다음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인데 토지 면적이 1200.5 1200.055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지역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은 어디까지 등록한다 했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이걸 단수해 이걸 정리해야 돼. 얼마가 남았느냐? 0.055가 남았어. 기준값 0.05와 비교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을 하겠죠? 어때요? 크다 초과니까 올려서 1 1200.1로. 자, 이런 면적 결정 방법, 이건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보면서 딱딱딱 결정하는 거예요. 자수 결정하고, 단수 처리하고,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건 지적 공부는 아니라겠어요. 그런데, 분할을 통해서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게 되면, 지역 측량결과 지상경계점을 새로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여기 등록상 아닌 거. 자, 경계점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이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이용되는 지목, 이런 건 다 등록사항이지만 소유자 관련된 것은 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장에. 그래서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거. 이 직권 정정은 등록상 정정, 오늘 할 부분이죠. 등록상 정정에서 등록상을 고친다, 정정할 때 이때 신청한 경우도 있고 직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 중에서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10가지로 법정되어 있다. 10가지 법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절차상 하자이므로 뭐뭐과 잘못해서 다르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처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이게 1호죠. 측량성과 다르게 4번처럼 제작성 당시 잘못됐다. 5번처럼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을 받아서 이건 재판받으면 똑같다 했죠. 이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때는 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직권정정이지만 3번처럼 토지 면적이나 경계를 정정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경계정정. 경계를 고치는 거. 이것은 직권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 신청만 하면 돼. 신청만. 경계정정은 신청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5번 지적 측량, 이것도 오늘 할 부분이지만 틀린 거. 자, 이것은 1번 측량 의뢰할 땐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있고 2번 측량 기간 원칙 5일, 검사 기간 4일. 기준점 설치할 땐 15점까지가 4일, 초과할 땐 초과한 4점마다 하루씩 가산. 그 다음 3번 질문처럼 합의로 별도로 따로 정했을 땐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 기간, 4분의 1을 검사 기간. 그 다음 5번 지문처럼 측량 방법은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호의,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이건 측량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다 맞는데 4번처럼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나 지적 도근점 성과. 이건 지적 기준점 3가지 중에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3가지에 대해서 성과를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이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이 관리해요. 여기 등본 청구, 열람 청구할 때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에 청구하는 거다.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4번이 틀린 것이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세요. 토지 등기기록 중 갑구. 이건 등기법 갑구. 자, 등기에서 갑구는,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를 이루어졌어요. 등기기록은. 자,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게 한 세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기는 사실 등기, 이쪽 권리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구에 기록된 사항을 물어봤네요. 자, 도면번호, 도면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디냐? 갑구는 안 들어가요. 여기 표제부나 을구에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면은. 왜냐하면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못하기 때문에 갑구에는 도면이라는 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이나 채권, 채무경 전부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된 거니까 을구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토지 소재 지변은 부동산 표시니까 표제부에 들어갑니다. 표제부에. 거래가액은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 갑구에 들어갑니다. 갑구에 거래가액, 실거래가액, 신고한 실거래가액은 갑구에 한글과 아랍의 숫자로서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갑구에 쓴다. 그래서 5번만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7번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 자, 이건 등기사항. 이 등기사항. 등기사항은 등기할 권리,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변동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 등기사항인 거,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29조 2호로 자, 각하 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이기 때문에 각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봤어요. 부동산 특정 일부 보존등기 못합니다. 보존등기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죠. 방 한 칸만 보존등기 해달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발장만 등기해달라. 등기소에 가서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자,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다. 이전성.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이 다 할 수 있어. 다만 안 되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만 못하는 것이지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됩니다. 합유에서 민법상 조합재산인 합유 이때 지분은 있지만 이 지분은 등기가 안 돼요. 등기할 수 없어요. 합유 지분은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천법상 하천부지에 대한 전세권. 하천부지는 용익권의 제한. 즉 하천 국유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하천부지도 등기할 수 있지만 용익권이라는 것은 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채권 중에서 임차권 이런 지상권, 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하천부지에 대한 용익권 등기를 못한다.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멍한 것 같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말이 좀 빠른가요? 요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임차권 등기. 들어본 용어예요? 구분임차권? 예? 만들면 안 돼요. 법률에 물권이나 이런 권리 종류를 여러분이 임의로 창설하면 안 돼요. 구분이 들어가는 건 뭐야? 구분 소유권이나 구분 지상권밖에 없어. 구분 전세권, 구분 임차권, 뭐 마음대로 붙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민법 시간에 안 들어본 말이 이상해. 처음 듣는 말이 나왔다. 근데 구분은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얼핏 넣으면 안 됩니다.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그런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임차권만 있는 거지. 토지 상하의 범위를 다 이용하는 거지. 구분해서 나는 이 토지 월세를 주고 지상 10m에서 12m까지만 임차권 설정할게. 되겠어요? 구분 임차권이라는 그런 등기 자체가 없어요. 권리 자체가 없고. 그래서 없는 걸 임의로 창설하지 말아라. 이게 뭐야?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없는 권리를 이렇게 막 나오면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8번 보세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 등기필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언제 들어봤어요? 예? 등본 열람할 때 등기필 정보가 나와요? 등기필 정보가 뭐예요? 집문서 땅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집문서 땅문서 등기필 정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필요한 거예요? 등기필 정보가? 예? 그렇지. 의무자 진정성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등기필 정보를 아무리 봐도
우리 앞에 앉은 이 사장님은 이번에 꼭 합격하실 분 같아. 아니, 이렇게 열심히도 하시지만 이해를 한다는 걸 보면은 무슨 말인지 지금 딱 물어봤으면 그걸 알아듣고 대답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도 무슨 얘기 했을 때 맥을 딱 얘기하면 거기서 어디라는 걸 정확히 몰라도 아, 이런 거라고 얘기할 정도만 되면 돼요.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 풀면서 이거 요약집 찾아보면 어디쯤 나온다는 거 알아서 찾아서 공부할 정도만 됐으면 이미 합격 다 된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다 끝나버려.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한 8월, 9월, 10월쯤 가면 하루가 여러분들 지금 저기 3월달, 1월달 한 달 공부한 것보다 하루에 공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야. 하루에 한 과목씩 다 뗄 수도 있고 막판에 가면 하루에 전 과목 다 떼. 그 정도가 된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이며 속도 있게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출발할 땐 가속력이 안 붙어서 뭐 그냥 미적지근하게 이게 뭐 용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갔지만 이게 10월달쯤 가면 내용이 벌써 다 쌓여있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 걱정 마세요. 앞으로 하기 따라서 여러분 노력하기 따라서는 이 몇 번을 합격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자, 등기 필정문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온다? 등기 대부분 신청 단계. 이건 신청, 등기 신청. 이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공시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강의하면 여러분들 듣는 사람도 몰라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지금 딱 알고 핵심적인 원리대로 공부하면 수학 공식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강의 들어보면 체계적으로 원리를 알고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어디 그냥 여기저기 강의하는 사람은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단한 느낌. 신청, 여기서 신청 단계, 신청, 등기필정문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은 의무자의 진정성, 이 등기 진정성이라는 건 의무자의 진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출한다. 신청 단계에서 이걸 제공하는 이유, 진정성. 누구? 의무자. 그럼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 의무자 공동신청.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에 의무자에게 요구되는 게 신청 단계에서의 등기필정부입니다. 이걸 내야 등기관이 믿을 거 아닙니까? 등기관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밖에 못 떠는데 뭘 믿고서 등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 그 사람 진위를 확인하려면 이게 제공돼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 끝나면 어떠냐? 신청 단계에서 낸 건 이건 등기관이 확인하면 끝난 거예요. 역할 다 했어요. 아, 이거 진위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딱 확인 딱 끝났어. 그럼 역할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돼요. 매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왜? 끝나면 새로운 사람한테 뭘 만들어야 돼? 등기 마치고 나서. 등기 완료 마치고 나서. 이거 완료. 등기를 다 마치고 나서 완료 단계에선 끝나고 나면 등기 필정부를 새로 만들어줘야 돼. 언제는 만든다고 했어요? 등기 필정부 용어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등기 필정부는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할 때 이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면서 만들어주는 거라 했지? 그러면 이때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건 언제라고 했어요? 예? 예규내용에서. 언제? 예. 공부 엄청나게 하셨어. 기입등기. 즉,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설정. 이 세 개. 즉,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전 설정 가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종국 등기 중에서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건 가등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다? 권리에 대해 권리. 권리가 아닌 것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했다, 주소 변경했다 이런 건 안 만들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생겨야 되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이거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 하는 게 있고 경정 등기가 하나 있어요. 이때 변경 등기가 뭐예요? 이게 변경.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이거? 하나.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각이 전혀 안 납니까? 안 나요, 전혀? 여기, 생각 안 나? 예. 조합에서 조합원이 추가되는 거. 즉, 합유, 명인, 표시 변경.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요건 권리자 추가되는 등기라서 등기 필정을 만들어요. 그 다음, 경정 등기 중에서도 권리자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예? 이게 뭐다?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거. 즉,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이지.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이런 등기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등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단독 소유를, 갑 단독 소유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단독 소유를, 이것을 뭐 갑을 공유로 경정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 만드는 거예요. 일단 요 정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 요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보면 등기필정을 작성하지 않는 건 뭐냐? 1번 설정, 2번 보존, 3번 전세권, 권이 빠져서 전세권 가등기, 4번 권자를 추가시키는 경정, 5번 지상권 말소. 말소는 새로운 권자 생길 수 없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9번 문제는 등기 끝나고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를. 신청당 이걸 물어본 게 여기를 물어본 거다.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등기 끝나고 새로운 권자한테 만들어주는 거냐?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거냐? 요 문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요건 중요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상해 내가 볼 때. 올해 나올 수 있어. 중요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 특이하게. 여기서 등기 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중에서 이 등기 완료 통지하는 경우 요건 한번 나왔어. 등기 완료 요건 나왔지만 요게 안 나왔어. 요 신청도 이것만 물어봤지. 이거 끝나고 이걸 안 물어봤어. 그래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조심하시고. 뭐 채권자 대유 신청했는데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권리에 관한 등기일지라도 전제가 또 있었죠. 전제가 어떤 거? 참고로 보면 전제 어떤 조건?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할 때. 이게 안 맞으면 안 맞는다 했지? 채권자 대유 신청은 누가? 채권자 신청했고 명의자 누구야? 채무자.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했어도 안 만들어 이때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을 때 누가 신청했느냐? 의무자. 명의자 누구냐? 권리자. 서로 안 맞아. 또 등기관 직권 보존 등기 했을 때 신청이 자체가 없고 보존 등기만 나와서 명의자만 안 만들어요. 이러한 조건이 또 있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권리에 대해서, 즉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는 안 만든다는 거고 등기 명인 주소 변경 등 안 만든다는 거예요.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이 정도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 9번 문제 보세요. 경정등기. 경정등기도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경정은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 불일치한데 불일치 원인이 뭐다? 원시적 사유. 자,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이걸 시정하기 위한 등기가 경정등기. 이때 원시적 일부 불일치, 원시적 착오나 유로의, 즉 빠뜨린 원인 제공을 등기관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때 등기관 잘못을 위한 경우 직권경정한다. 직권경정. 이때 직권경정할 때 종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개정된 내용. 직권경정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정등기의 한계는 뭐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동일성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동일성을 벗어나면 경정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처럼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했으나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가 발생하였다면 등기 경정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 2번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 경정하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허용된다. 이거 일부 말소임 소유권 경정. 요건 중요한 등기입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와. 이거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설명할 거예요. 굉장히 설명이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할 수 있는 거고 3번 일부 말소임 및 소유권 경정 등기를 방문 신청한 경우 지분이 감축되는 자 인감, 감축되는 자, 줄어드는 사람은 의무자이므로 인감을 내야 됩니다. 4번처럼 등기부상 권리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인 또는 이미 사망한 명인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경정등기 신청 수리할 수 없다. 실익이 없습니다. 과거 소유자가 옛날 내 주소가 잘못됐었는데 착오로 잘못 썼어요. 지금 고쳐주세요. 이미 소유권 저 딴 사람 다 넘어가 있어.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이미 종전 소유자, 과거 소유자가 어떤 등기명인 표시 경정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신청 착오가 있는 경우에 권리 자체를 경정하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하는 경우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건 동일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 즉 경정 등기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동일성, 이건 어떤 거냐? 동일성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만약 등기 소유자를 착오로 갑이라고 썼는데 원래는 을인데 을로 경정해 주세요. 이건 동일성이 없어. 갑과 을. 알았어요? 전세권 등기 신청했더니
전세권 등기했더니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한다는 걸 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렸어. 그러면 임차권을 전세권을 경정해 주세요. 권리 종류가 이미 바뀌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동일성이 범위라는 거예요. 동일성 인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수업 시간에 혹시 했을지 모르지만 이거 성형수술 할 때 쌍꺼풀 수술까지만 허용되고 성질환 수술은 안 된다 얘기했던 거 생각나면 이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어야지. 그게 동일성 이미 다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면 안 돼요. 경정으로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걸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 10번은 전세권 등기 관련된 거. 틀린 거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과 범위, 이건 필요적 정보니까 반드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할 수가 없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므로 대지권도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지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이건 민법 303조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농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전세금 감액과 동시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 시 후순위 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후순위 권자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 되려면 요건을 몇 가지 갖추어야겠지. 등기상 이해관계인 요건 몇 가지? 네, 그렇죠. 3가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공부하신 거야. 몰라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새 나와. 15년 전에도 강의죠. 그때는 나올도 않다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안 나오다. 요새 나와요. 등기상 이해관계에는 어떤 요건을 갖춰라? 첫째,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두 번째, 뭐가 있다겠어요?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세 번째, 어떤 요건을 갖추라고 했어요?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등기상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여기 손해가 아니고 이익을 보는 사람. 이용이 아니야. 손해봐야 돼.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 좀 어려운 문제는 양립 가능성. 이거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 줬죠. 그래서 자 지금 전세권에 선순위 전세금을 지금 감액하면 후순위 저당권자 좋아요 나빠요? 예? 선순위 전세금 감액하면 후순위권자 좋아 나빠? 예? 좋아지니까 이익을 보지? 그러니까 이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여기 만약 여기서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어요. 이걸 5천만 원 줄여봐. 이렇게 7천원 줄였어요. 그럼 얘는 좋아 나빠? 좋아지니까 이해관계 없어. 이거 증액했어. 얘는 뭐예요? 손해보지? 증액하면 이해관계냐 감액하면 이해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액했을 때는 이해관계 없어. 이익을 보니까. 근데 감액하면 요 감액할 때는 이해관계 없는데 감액과 동시에 기간 연장했을 때 기간 연장해버리면 얘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례와 손해보는 사례 동시에 발생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보는 요소와 손해보는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땐 결계적으로 손해보는 게 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어야만 부기등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해관계 요건 충족하는 문제를 따지는 문제예요. 그 다음 5번은 존속기간이 등기되어 있는 이상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언제나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료한 전세권 일부 전등기를 할 수 없다. 원래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료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단서가 붙어 있어서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어서 만료 전에도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돼. 입증. 그래서 이것은 조문 그대로 최근에 개정된 조문들이기 때문에 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봐두시고 오늘은 자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요약집만 봐도 충분합니다. 이거 100점 다 맞아. 걱정하지 마시고 딴 거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자 123페이지 토지이동 및 지역정리 여기를 봅니다. 토지이동 및 지역정리. 다만 여러분들 하나 제가 수정시킬 게 있어요. 수정. 학원에 나오신 분들 반드시 수정해야 돼요. 뭐냐면 법률이 개정된 건 아니에요. 법률은. 왜냐하면 법률 언제 주로 개정되냐면 이 법률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 여야 한참 싸우다가 막판에 그냥 한꺼번에 싹 다 넘어가요. 논란 여지가 없는 것들. 그래서 보통 책을 우리가 개정할 때 그해 법률 개정을 살피려면 12월 말을 기다렸다가 책 1월 초에 나오는 게 미리 그거 넘어갈 것 같으면 이거 통과될 것 같으면 그걸 다 반영해서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고 설사 또 이게 논란이 있어서 통과 못 될 것 같다 하면 그거를 이제 관찰하다가 1월 초에 개정을 반영해 줍니다. 근데 법률을 개정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법률보다는 뭐가 있냐면 여기 대통령령이 있잖아.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 부령 이게 있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행정명령이에요.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시행령. 이거 뭐야? 시행규칙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예를 들어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건 국회 통과하고 이건 대통령이 이 범위 내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있으면 아는데 이 대통령령을 살짝 하나를 바꿔놓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새 갑질방지법, 요새 이제 항상 그 작년부터 이제 뭐 최순실 사태 난리가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 눈치가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래서 그 갑질방지법을 만든 거 비슷한 거야. 뭐냐면 전에 왜 축척 변경을 때 얘기했지. 축척 변경 시 청산 절차 얘기 들어봤어요? 청산할 때 청산금을 내는 것과 지급하는 거, 내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주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왜 공무원들이 줄 때는 천천히 주고 내는 건 빨리 내라 해가지고 왜 우리 괴롭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숫자 하나만 바꿔놓은 거야. 내가 그걸 못 봤어요. 보니까 그 숫자를 똑같이 6개월 통일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법률 개정된 이건 아무것도 손 안 댔어. 대통령령에서 거기 그것도 여러 개 조문이 개정됐으면 내가 금방 알았는데 그 숫자 하나만 딱 바꾸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놓쳐가지고 잘못했으면 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 그래서 그거를 고쳐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이건 법률 개정은 아니지만 일단 시행령에서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나만 딱. 그러니까 요게 살짝 하나 바뀌었으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은 131페이지 펴보세요. 131페이지. 거기 보면 청산 절차에서 꼭 이거 고쳐놓으세요. 혹시 학원에 여기 지금 2차 공부하는 중에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알려줘요. 혹시 알려줘. 그래도 우리 학원에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거기 보시면 이의신청 그 밑에 청산금 납부 지급 5번 보이죠? 동그라미 찾았습니까? 거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6개월로 고쳐주고 이게 시행령에서 살짝 바꾸는 거예요. 6개월. 그 다음에 지금은 통지 받은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이에요. 통지일이라는 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산금 지급해라. 다 6개월로 통일해 놨어. 그러니까 원래 머리 좀 복잡한 건 없지만 종래의 그 마인드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개월로 고쳐주세요. 둘 다. 여기 시행령에서 그거 하나 바꿔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요걸 정리하는 게 뒤에 도표 하나 또 있어요. 연결된 거 같이 고쳐주세요. 어디냐면 맨 뒤에 날짜들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 한꺼번에 보기 편하라고 150페이지 펴보세요. 150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지적에서 쓰는 각종 기간들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150페이지에. 거기 맨 밑에 보면 청산금 납부기간 3개월, 지급기간 6개월인데 그걸 3개월, 6개월로 그것도 바꿔주세요. 혹시 이런 문제 생기면 이런 건 우리가 법률 개정에는 항상 좀 신경 쓰는데 시행령에서 그것도 많이 눈에 띄지 않게 글자 하나 바꿔놓고 이런 걸 상당히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머지 기산은 똑같다. 납부는 낼 사람 기준이지. 그럼 낼 사람이 언제 내가 돈을 낸다고 알아? 고지 받아야 하는 거잖아.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지금은 누가 해주는 거야? 소관청 해주는 거죠. 준비도 안 됐는데 받아가라고 할까요? 그 사람 받은 날로부터 내가 준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겠다고 했어. 그럼 언제부터 따지는 거야? 네가 받은 날부터 계산 6개월 내에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통지한 날로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3자를 6자로. 그 숫자 하나 바꿔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문주의 그 많은 조문 이거 하나만 딱 바꿔놨는데 시행령에서 이걸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놓으시라는 거. 그거만 바뀐 거예요. 뭐 기산이 아무 변동이 없고 개월수만. 청산금에 대한 납부 그 개월수만 3개월에서 6개월 이거만 고쳐놓은 거예요. 알아서 긴 겁니다. 알아서. 요새 한참 또 갑질 방지 뭐 요게 아주 유행인데 참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 거는 꼭 고쳐놓으세요. 혹시 오늘 오전에 나와야 될 분 안 나온 분 있어요? 나올 분 다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이번 주변에 안 나왔으면 꼭 얘기해줘요. 다른 그거 시행령 변동된 내용. 이거 보고 지금 잘 보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근데 이제 직접 나와서 공부해야 공부가 되는데 그 영상만 봐가지고는 효과가 좀 반감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고 피로하고 전달되는 그 강도가 낮아. 그리고 이렇게 지속되는 시간이 1시간 동안 앉아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20대 때 고시공부 할 때는 하루에 15시간을 공부 꼼짝도 않고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 앉아있으면 한 10분 정도 앉아있다 좀 앉아 돌아다니다가 책 보다 인터넷 다른 거 보다가 이렇게 하지. 이거 막 집중해서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어. 저는 요새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면 한 10분만 본 눈이 좀 침침해서 다시 이제 딴 데 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오래 안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기계가 좀 작동이 원활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의 현상이라서 그냥 받아들여야지. 자, 오늘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요약지원 123페이지 피시고 123페이지. 이제 공부가 쭉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말 쭉 해도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역시 이 공시법이 이제 격주로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주 수업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격주로 하는 학원들이 지난번에 왜 이게 처음에 등장했나, 5일째 토요일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가정주부들이 이제 토요일 쉬니까 이제 학교에서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놀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수업도 5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시법을 묶어서 격주로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자는 조금이라도 비용 좀 줄여보자 이런 생각했었고, 또 토요일 날 보면 사람들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핑계를 댔었거든요. 그런데 격주로 해가지고 공시법 이거 내용을 2주 만에 한번 와서 들어가지고 알긴 어렵고, 또 한 달씩 하더라도 한 달 하고 한 달 세법 하고 그럼 2달 뛰었다가 다시 가서 공시법이면 또 처음부터 또 새까맣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완 좀 하시고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언제든 질문하면 다 가르쳐줘요. 제가 아무 때나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가르쳐줘요. 근데 질문들을 안 해. 미치겠어. 질문 좀 해봐. 질문 좀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묻질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 쫓아가면서 막 가르쳐주려고 해도 하다가 노력하면서 이게 뭔지 이해 안 간다.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물어봐야 어떻게 가르쳐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최대한 해주는데, 안 되면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걸 물어봐야 내가 왜 그런지 원리를 알아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주는데, 이게 딱 이해만 되면 암기 아니면 됩니다. 내가 원리를 알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문제 나왔어. 그럼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이게 특이한 거야. 내가 알았으면은 암기 아니면 돼. 왜냐하면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이거 어떤 내용이라는 알기 때문에 답이 자동으로 맞아버려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암기하거나 그러면 이게 오래가지 못해.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틀려. 또 표현 조금 바꿔놓으면 또 틀리고 이런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가급적 평상시에 공부하는 태도가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60점은 다 맞아요. 60점. 100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고민돼가지고 이거 이럴까 저럴까다, 이건 원리가 이렇게 했구나, 이게 떠오르면 답이 제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교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123페이지 요약지 보시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도표도 다 정리해드렸지만, 자, 토지 이동 기본 개념.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 했죠? 용어 정의에서 몇 가지? 몇 가지?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 좌표값을 새로 정했다? 그럼 뭐야? 토지 이동. 면적을 새로 결정했다? 토지 이동. 토지 표시를 새로 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새로 결정했다?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동이 아니고. 소유자를 변경했다? 토지 표시가 아니네. 이동이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개념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표시 6가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하고, 토지 표시 중에서 특히 이 소재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지목은 측량과 무관하지만 여기 경계값, 좌표, 면적 결정, 이 부분은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다. 지적 측량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적 이동 사유, 우리 강학상 분류한 거 이게. 이것은 신청 의무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특수한 이동사유, 이건 의무가 없어. 신청 의무가 소유자한테 없는 것들이에요. 신청 의무 없는 특수한 이동사유. 이렇게 해서 일반 이동사유 6가지, 특수한 이동사유 우리가 3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 6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6가지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 6가지. 자, 의무를 얘기하려면 신규 등록 60일 이내, 등록 전환 60일 이내, 분할 예외적으로 60일 이내, 합병 예외적으로 60일 이내, 지목 변경 60일 이내,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 언제부터? 말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머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다음에 자, 지적 측량하느냐. 여기서 이제 의무를 물어봤고, 이제 측량을 물어보면 지적 측량, 신규 측량 반드시 한다고 했죠? 등록 전환합니다. 분할 측량하죠? 합병 측량 안 하죠? 지목 변경 안 하고 등록 말소 측량. 이렇게 측량합니다. 물론 이건 일부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특징들, 신규 등록할 때 특징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특징,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토지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등기 촉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규 등록 시 이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 이 소관청이 조사 등록해줘라. 이때만큼은. 그리고 소유자가 신청서를 낼 때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여기에 뭐가 없다? 등기상 증명서. 즉, 등기부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신규등록신 이런 게 없어요. 이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럼 등록 전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이건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 수반되지 않는 예외 3가지 암기됩니다. 시행령이 나온 거. 사실상, 제일 먼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오는. 그다음에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기선, 도시관리기선 분할할 때. 이런 3가지가 나오면 이것은 지목 변경 없이, 뒤에 예외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이 말 찾아야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의 경우는 지목 변경이 수반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 그리고 등록 전환할 때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거나 안 하면 반드시 등록 전환 측량을 하는 거예요. 왜? 지목 변경이 아니라 이거는 등록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록 전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면적 오차 문제, 면적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와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해라. 이러면 요약집 정리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디? 지난번에도 얘기 줬지만, 자, 129페이지에 나온 거, 129페이지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있죠? 이거 그대로 잘 알아둬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 방법,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라.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상단, 129페이지 상단에 있죠? 그 내용을 다 정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를 직권정정시켜라. 직권정정. 이 표현. 그 다음에 분할시, 여기 의무가 있는 거, 여기서 원칙적인 의무가 없지만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거, 즉 원칙은 임의 신청이야. 소유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가 있는 것은 한 필지 중, 1필지 중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바뀌었을 때,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이때만 의무 있어.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이때는 분할 신청서하고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제출해라.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할. 자, 그리고 분할의 경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분할 땅 지상경계 문제. 이 지상경계 결정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4가지 암기해준다 했죠. 자, 분할할 때 건물을 걸리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원칙 하지 말아라. 근데 예외,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4가지 암기입니다. 한공사도라고 했지? 판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는 분할.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성에 따른 분할. 이 4가지 이런 게 나오면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인데, 여기 공공용 토지 지목이 8가지입니다. 합병 의무가 있는 것과 겹친다 했지? 도제하고요, 철수, 하까지.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는 원칙도 이것도 임의 신청이지만 의무가 있는 거, 이거
알아둬야죠. 첫째 의무 문제, 공동주택이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소 지목 11가지. 이게 바로 도제하구유, 철수확장, 공채 11가지 지목 기억해 줍니다. 11가지 지목.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 합병 제한 사유, 합병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첫째, 합병할 수 없는 것은 일필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6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권리관계 중에서 되는 권리와 안 되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이 세 가지는 되고 이거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임창용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지목변경은 지목변경. 자, 이것은 지적 청약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 지목변경 사유, 대상 토지, 요구 중에 주의할 게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지 용도 변경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건축물 용도 변경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도시개발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요것이 이 지목변경 사유,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에서, 지목변경 거부하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이건 반드시 어떻게 바다로 됐을 때만, 하천부지 하나 바다로 했을 때만. 그래서 회복할 수 없어야 돼. 절차는 먼저 소관청이 말소 통지가 먼저 해주고 이에 따라 90일에 신청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하는 절차로 가더라. 이 직권 말소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소공, 즉 이게 뭐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를 해줘라. 소공 통지. 직권 말소하거나 회복했을 때 여기서 직권 말소에 대해서는 90일 의무가 있지만 회복 때 이 회복 신청에 대해서는 회복 신청은 의무가 없어.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고 이거는 직권 말소만 의무가 있고 90일 내에 처리해 주는 거야. 요 정도 내용이 이게 뭐 일반적 이동사.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올 거. 자, 그러면 요 내용대로 문제를 한번 풀기로 하죠. 우선 자, 75페이지 펴보세요. 75페이지.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걸 찾아봐라. 1번 소유자 변경이나 등급 변경 토지 이동이 아니죠. 토지 표시가 아니므로.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축적 변경, 등록 말소 신청할 때 측량해야 된다. 전부 다 측량 사유죠. 여기서 지목 변경이나 등록 말소 빼놓고 저 지목 변경과 합병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자는 소유권에 관한 증명 서류와 측량 성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를 냅니다만 이 증명 서류에 등기상 증명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있고 측량 성과도 내지 않습니다. 측량은 실시하지만 측량 성과도는 소관청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소관청 확인호서 가름하기 때문에 측량 성과도 원본을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 그걸 뭐다 또 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신규 등록 합병 지목 변경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 다 60일 내 합병은 예외적으로 60일 의미죠. 60일과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 지목이 변경되거나 합병으로 인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에서 실질 심사 방법 토지 이동 조사를 한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 지적 측량할 때는 실질 심사 방법 지적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검사 측량하면 돼요. 근데 측량하지 않는 거 측량, 지목 변경 이런 거 측량하지 않아. 이때는 토지 이동 조사만 하면 됩니다.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 이게 실질 심사 방법. 측량, 검사 측량 같은 것이 다 실질 심사인데 측량했을 땐 검사 측량해야 돼. 안 하면 토지 이동 조사. 그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걸 찾아봐라.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거.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신규 등록 전환 쭉 나왔지? 특수한 이동 사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건 축척 변경이라든가 또는 등록상 정정이라든가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언급하는 겁니다.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소유자 변경은 될 수가 없지. 분할, 소유자 주소 변경 될 수 없죠. 합병, 토지 등급 변경 여기 안 들어가죠. 지목 변경. 해당되는 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과 지목 변경, 합병. 이렇게 둘, 넷, 5개밖에. 아닌 걸 찾아가네. 아닌 거. 소유자 변경, 그 다음에 주소 변경, 등급 변경. 이 세 가지가 아니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4번. 4번 보시면 신규 등록 신청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내야 된다.
사유를 적은 신청서 해당 서류를 소관청에 내는데 어떤 서류를 내느냐면 소유권 증명서를 내. 여기서 소유권 증명서를 낸다. 이 소유권 증명서류. 이 소유권 증명서류에는 등기상 증명서가 포함되는 거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1번처럼 법원의 확정 판결, 이거는 등록 누락된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서 판결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냥 바다를 막았을 땐 2번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업 취득했으니까 공유소년 매립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걸 증명해야 돼. 준공검사 확인증 사보를 내면 이게 소유권 증명서류가 돼요. 그 다음 3번 질문처럼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려면 원래 토지는 국유가 원칙인데 지자체화를 풀어오면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내라는 것이고,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군 관리 계획도사, 이건 소유권 증명서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 아닌 걸 찾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4번은. 그 다음 등록전환을 보겠습니다. 등록전환 5번 문제 보세요. 등록전환 옳지 못한 거. 자, 임야대장 임야 등록된 토지에 관해서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하는 거, 이게 바로 등록전환의 기본 개념, 임토라고 해서 임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한 토지만, 뭐라고 해서 여기서 지목이 수반되기 원칙이지만 예외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했지. 잘못된 것이고, 등록전환 측량을 반드시 하고 지번문 신규 등록과 똑같이 인접 주번번에 부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 촉탁하는 건 신규 등록 빼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임야대장 등록지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 옮겨 등록한 등록전환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첫째, 면적 문제. 아까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느냐 이내냐,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주 나왔어. 허용범위 이내일 땐 뭐라고 했어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초과할 때는 직권정정.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떤 말? 직권정정. 직권정정. 신청이 아니라 직권정정. 2번 대부분 나왔어. 그럼 뒤에 뭐 나와?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 여기 예외 들어가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성 그 지목변경 없이 하고 연결되라는 얘기. 그 다음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은 후 지목변경을 수반. 자, 지목변경 수반하든 안 하든 반드시 뭐 한다고? 지역 측량하는 거야. 등록전환 측량. 그 다음 4번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지목 변경 수반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5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의무죠. 60일 의무가 있다. 60일 의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번과 8번 둘 다 핵심이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오차 허용법이 이내냐 초과냐에 따라서 다 기출됐던 내용들이에요. 그 밑에 8번 다 똑같은 거니까 8번 중에 4번 질문 한번 보세요. 8번 4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했죠.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등록 전환될 면적이란 건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한다고 얘기 줬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나오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 분할을 봅니다. 분할 넘어가서 9번 문제 보세요. 9번 분할의 경우 틀린 걸 찾아라. 분할 후 경계화 면적은 지역 측량 반드시 측량해야죠. 분할 측량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자, 분할 후 집어는 모두 본번에 부번을 붙인 형태로 해야 된다? 모두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10번지를 분할했어. 하나는 10번이 그대로 쓰고 나머지 11번지 이렇게 나가면 이건 본번에 부분 안 붙였네? 분할 후 토지가 반드시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 게 아니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본번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긴 부번이 없잖아. 근데 분할 후 필지에 부번이 다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 하나의 필지로 구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분할이 불가능하다. 한 필지 요건이 안 되면 분할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분할로 토지 표시 변이에 있으면 소관청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하는 모든 토지 이동의 경우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작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 신청할 수도. 이건 의문 아니야. 의문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바뀐 경우만 의무입니다. 그래서 9번에 분할의 경우 2번이 틀린 것이고 10번 문제 보세요. 합병이 가능한 거. 합병이 되려면 아까 뭘 충족시키라고? 일필조건을 충족하거나 이게 뭐야? 지지, 축수 등. 권리관계 중에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장, 용익물권 이외의 등기에 있으면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합병이 가능한 건 저 임창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가능한 걸 찾으라 했지. 1번 지목이 다르다. 일필조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일필조건 충족 못했어요. 그 다음 동일 소유자지만 기등기죠 비등기. 이건 등기 여부가 다른 거예요. 안 되죠. 그 다음 4번은 연속된 각 필지 연속됐다. 그럼 연속만 됐으면 되지. 안반 토양의 성분은 일필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황토밭인지 이런 것은 토양의 성분은 일필조건을 결정하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르다. 다 일필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 11번 합병 신청 의무가 없는 토지 지목. 여기서 합병 신청은 11가지 지목을 암결하겠죠. 도제, 하구유, 철수, 확장, 공채 11가지 지목. 공공용 토지로서. 그래서 보면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도로, 하천, 제방,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다 들어갔어. 그러나 임야, 묘지, 잡종지는 합병이 뭐 아무 관련이 없어요. 24가지 지목 중 11가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14회 때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12번 보세요. 다음 합병할 수 없는 경우다. 옳지 않은 거. 도대체 무슨 얘기? 합병할 수 없는 경우다. 옳지 않은 거. 합병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 질문을 자꾸 거꾸로 한 바퀴 돌려놔요. 합병할 수 없는 경우다. 옳지 않은 거. 뭐야? 합병할 수 있는 경우는 물어본 거야. 질문부터 한참 있다 보면 머리가 한 바퀴 틀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라는 거지 뭘.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게 지금 합병이 가능을 물어본 거예요? 불가능을 이걸부터 파악해야 돼. 말을 막 뒤틀어 놓았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합병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1번 축척에 따르면 합병할 수 없고 2번 합병하지 않은 토지 전부의 등기 원인 연월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걸 뭐라고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 임창용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디귿도 일필조건 안 되고 리을도 안 되고 미음도 안 되고 비읍번도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분할 대상이라면 원칙 합병할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시웃번은 바로 전 비읍과 같은 토지는 합병할 수 없지만 예외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 함께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 시웃은 맞는 표현이고 이응은 지분이 다르다.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 못한 거예요. 일필조건 안 됩니다. 합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병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지금 니은과 시웃 두 가지밖에 없어. 요약집은 어딜 잠깐 보시냐면 126페이지 정도를 보세요. 126페이지. 거기 합병 요건에서 가운데 일필지 요건, 성립 요건 6가지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합병할 수 없어. 요걸 갖춰야만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과 용익물권, 창설적 공동저당 이거 이외의 등기에서 합병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걸 다 충족한 경우만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말하면 제한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다만 합병하지 않은 토지 전부에 이게 바로 뭐다? 창설적 공동저당을 말했고 그 뒤에 밑에 당구장 표시된 게 바로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예요. 합병하지 않은 각 필지 공부상 지문 같으나 그중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지만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넘어가고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목 변경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 지목 변경. 자, 농지 전용허가받아 형질 변경 공사를 관련 토지는 건축물의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면 이것은 그 용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적에 대한 예규 내용이에요. 그럼 축산법규에 의한 매출입 꿀벌. 이 매출입 꿀벌이 뭐라고 해서 이게 축산법상 어디에 속한다고? 가축의 범위에 들어갔다. 가축.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는 뭐라? 목장용지. 15회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지목 변경할 때 목장용지에서 요약집 10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3페이지. 103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목장용지를 보시면 축산물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초지를 조성했다든가 축산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가축. 그래서 초지, 가축. 중요한 건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야.
거기서 축산법 제2조 1호 가축을 보면 소, 말, 양,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등등하다가 칠면조, 메추리, 꿀벌 이 가축에 들어가 있어요. 지렁이까지 해서 다 가축. 그래서 이런 것들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 부지 이게 목장용지이므로 지금 14번 문제처럼 축산법규에 따라 메추리, 꿀벌, 가축 이거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15회 때 출제했던 것이고, 그 다음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뭐 4번, 5번 그냥 읽어보면 되겠어요. 특별히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세요. 지목 변경 신청한 설명 틀린 거.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한 날부터 지목 변경 며칠, 이것도 60일. 그 다음에 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때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용 목적 추종 원칙에 따라 그런 것이고, 사용 목적 추종. 지목 설정 원칙 일주일 사용이라고 얘기 줬죠. 그 다음 3번 농지인 전답 과손 상호간에 지목 변경할 땐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 상호간에 지목 변경할 때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를 해당 지역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그 소관청이 확인하면 됩니다. 따로 낼 필요 없다 했지. 시도지사가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자, 충남 도지사가 와서 확인해라. 그거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확인권자를 잘못 바꿔놓은 것이고 틀린 거예요. 그 다음 5번처럼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이게 바로 지목 변경 사유에 들어간다. 꼭 알아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집을 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지목 변경 중에서 여러분들 그 대상 토지 중에서 2번, 3번 조심하라고 밑줄 쳐놨어요. 자, 127페이지 요약집 5번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지목 변경 그 양가로 2번 대상 토지 중에서 자,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 그 다음에 토지 용도 변경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2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이게 뭐라고? 지목 변경 사유.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물 용도 변경, 토지 용도 변경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이게 뭐라고? 지목 변경 사유다. 꼭 기억해 주라는 얘기. 기억해 주라. 그 다음 다시 문제에 돌아와서 16번 문제 봅니다. 16번 문제. 자, 등록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있을 때, 바다. 그래서 9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하고 일체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자는 9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 언제부터냐 물어보면 말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말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등록말소할 땐 측량해야 되고, 말소된 지역 공무를 회복할 수 있다. 만약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돌아오면 회복 등록할 수 있어.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 4번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이 변화로 해저 침하되거나 하천부지 해저 바다로 됐을 때만 등록말소하는 거지, 하천부지로 되면 지목 변경 사유라 했지. 자, 등록된 토지가 하천부지 되면 지목 변경만 하지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것이고, 자, 5번처럼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했을 땐 정리 결과를 소공, 해당 토지 소유자 및 당의 공유수면관청에 통지하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7번 문제 보세요. 역시 등록 말소 문제입니다. 1번처럼 옳은 걸 찾아냈네요. 자, 등록등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해일이나 하룻밤새 물이 올라왔다 내려갔어. 그럼 등록 말소 안 넣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물이 좀 올라왔다가 빠져버렸다. 그렇다고 말소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래서 이건 다시 원상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야만 말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처럼 등록말소 신청을 받은 자가, 통지받은 자가, 이건 90일 이내라 했죠. 등록말소 통지받은 날로 또 90일 이내, 60일이 아니고.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도 직권을 말소했을 때 승인사항이 안 됩니다. 소관청이 직권 말소하게 되면 나중에 소공 통지라 했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청.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 4번 소관청은 말소할 토지가 지형이 변하고 다시 토지가 돼버렸다. 그러면 측량성과 및 말소 당시 지역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90일 요건도 없고 의무도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할 수 있다. 4번은 맞고, 5번 지역소관청이 지역공부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때는 정리 결과를 누구?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청, 소공, 소속 공유중개사가 아니라 해서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청. 그래서
중개법 시간에 소공에서 수수 공유중개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소공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과일청의 통지. 소공통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축적 변경부터 보겠습니다.